여러분 안녕하세요. 앞다투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현상들과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도로가 좁아져 길이 막히는 병목 현상.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 간밤에 눈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길이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는 블랙 아이스 현상 등 우리 삶에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제주도에 사는데 서울 사는 친구가 휴가를 맞아서 제주도에 놀러 온다고 해서 반갑게 만나서 놀다가 저녁으로 생선 요리를 먹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게 묻습니다. 너 혹시 다금바리와 능성어의 차이가 뭔지 알아? 아니 내가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다금바리로 유명한 제주도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하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금바리는 어쩌고 저쩌고 능성어는 뭐 어떻고 하면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나는 좀 머쓱하죠. 반대의 경우도 흔합니다. 내가 캐나다 토론토에 놀러 갈 일이 생겨서 토론토에 가면 뭐가 유명한지 알아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좋고 CN 타워도 좋고 아무튼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알아냅니다. 나이아가라의 뜻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말인 오니가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뜻은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라고 하네요. 나는 토론토에 가서 관광을 하고 친척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척에게 물어보죠.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어? 당연히 친척은 많이 가봤다고 합니다. 그럼 또 내가 묻습니다. 그럼 너 나이아가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 친척이 그런 것까지 알리는 만무합니다. 그럼 또 내가 의기양양하게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래 하면서요.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젊은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에게 막걸리 만드는 법 아냐고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 자기가 막 설명을 해준다든지 부산에 사는 친구에게 밀면의 유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주는 서울 친구라든지 말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아는 쪽은 좀 의기양양하게 약간은 잘난 척하기 마련이며 모르는 쪽은 조금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얀 현상에 대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편리합니다. 만일 병목 현상이라는 정의와 명칭이 없었다면 우리는 친구에게 약속에 늦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너를 만나러 오는 중에 여기 오기 한 4km쯤 전에 6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 도로로 좁아지는 구간을 만나서 여러 차선에서 차들이 서로 끼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차들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덩달아 나도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어 한참이 지나야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긴 설명을 병목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4km 전쯤에 병목 현상이 있어서 늦었어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카얀 현상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매우 철학적인 정의이거나 논리적으로 거창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일상 용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카얀 현상은 일시적 학습에 의해 일반적 외지인이 일반적인 현지인보다 현지 사정을 더 잘 알게 되는 정보 역전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일시적 학습과 일반적 외지인이라는 단서를 달았냐 하면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연구를 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현지인보다 많은 것을 아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 이런 것은 카얀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좀 전에 많은 예를 들었던 상황이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죠? 바로 모두 카얀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현상들이 그렇듯 이 카얀 현상도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요 발현 조건과 보조 발현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요 발현 조건과 보조 발현 조건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현상들의 발현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 위 병목 현상의 주요 발현 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통량일 것입니다. 8차선 도로가 아무리 1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든다 해도 차가 한 대만 다니는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조 발현 조건으로 몇 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줄어드는지, 곡선 구간인지 직선 구간인지 등 다른 요소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블랙 아이스 현상의 주요 발현 조건은 당연히 기온일 테고요. 보조 발현 조건으로는 교량 구간인지 강변 근처인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얀 현상의 주요 발현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애정이 있느냐에 따라 미리 알아보는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보조 발현 조건으로는 첫째, 가고자 하는 곳이 멀수록, 둘째, 안 가본 곳일수록, 셋째, 준비하는 기간이 길수록, 마지막으로 업무차가 아닌 놀러 가는 경우일수록 카얀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카얀 현상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우쭐해하거나 반대로 기가 죽거나 민망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카얀 현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얼마인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야, 너는 뉴욕 살면서 그것도 모르냐? 자유의 여신상 높이는 46m인데 밑에 기단부까지 합치면 93.5m야 임마. 좀 알아둬라. 야, 그거 카얀 현상이야. 잘난 체 하지 마. 반대로 내가 좀 아는 체를 할 때에는 민망해하는 상대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가보셨어요? 네, 당연히 가봤죠. 가장 큰 피라미드니까요. 그럼 쿠프왕의 아버지 스네프루와 제4대 왕조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아니요, 거기까진 잘 모릅니다. 아유, 이집트에 살면서도 참 좀 창피하네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카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현상의 이름이 카얀 현상이냐? 그것은 이 현상을 앞다투어 채널에서 가장 처음 정의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현상이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정의를 내린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먼저 정의한 사람이 없다면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 카얀 현상 많이들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